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CJ 파워캐스트에서 사업기획 팀장을 맡고 있는 신봉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굉장히 얇은 데서 좋은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싶고요. 끝나고 바로 오신 건가요? 좀 휴식 시간을 좀 가지셨나요?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셨나요? 바로 오셨죠. 저는 좀 짧게 하고 다음 타임에 휴식 시간을 좀 길게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저희가 CTS 쪽으로부터 저도 강연의 주제를 받고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기술적인 얘기를 들어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내용처럼 저희가 마켓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좀 정보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자라는 컨셉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면서 한 가지 어떤 말씀을 좀 같이 처음에 서두에 드리면 좋을까라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햄버거 프랜차이즈 회사 중에 인앤아웃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저도 가면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혹시 인앤아웃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아시네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이 자리가 다 교인분들이고 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이 미국에서 서부 쪽에서 굉장히 맥도날드나 이런 곳을 이기고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원래 대답해 주신 분 혹시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아십니까? 네네, 다행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너무 다 아시면 제가 민망할 뻔했는데, 좀 관계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앤아웃을 창업했던 분이 할머니랍니다. 할머니인데 원래 정육점을 했대요. 정육점을 하는데 광우병 파동 미국에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서 계속 망해갔대요. 근데 주변에서,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교인이셨는데, 주변에서 당신은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니 햄버거 가게를 하면 되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햄버거 가게 차렸대요. 그게 인앤아웃이고, 이름을 인앤아웃으로 지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매장이 들어오거나 나가실 때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인앤아웃을 했답니다. 인앤아웃이 유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처음부터 보면 인앤아웃에는 냉동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만 있는데요. 보통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리지 않는 재료들만 쓴답니다. 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의 햄버거보다 맛이 월등하게 뛰어나서 성공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유명해진 계기가 3개가 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오바마 대통령이 인앤아웃 버거를 먹는 걸 촬영돼서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라크 파병 갔다가 잡혀있던 군인이 구출됐습니다. 구출돼서 딱 처음에 이제 인터뷰할 때 너 미국 가서 뭐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샌디에고에 살았는데 저는 인앤아웃 버거, 치즈버거를 2개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화두가 됐고요. 세 번째는 저희의 늘 알고 있는 사고 뭉친 페리스 힐튼이 새벽 4시까지 파티를 하고, 저희끼리 표현으로 속된 말로 이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린 겁니다. 새벽 4시에 LA에서. 그래서 너 도대체 밥 먹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인앤아웃 햄버거 사러 간다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어떤 마케팅을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없더라도 진실하게 대응하고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좀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골리앗도 다윗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인앤아웃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서두에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인앤아웃 정확하게 표현한 건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용 좀 진행하고 지루하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가 바로바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질문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건 저도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말씀드렸듯이 트렌드에 대한 것만 좀 리뷰를 좀 먼저 하고요. 온라인 비디오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디오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다 갖고 계신데, 거기서 보는 동영상들이 어떻게 좀 쉽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좀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좀 리포트나 트렌드를 좀 한번 같이 공유한 자리를 갖고요. 이런
트렌드에 따른 저희 CJ 파워캐스트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레퍼런스를 좀 한번 공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은 질의응답 받는 형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느낌에는 대다수 혹시 지금 하신 업무 중에 컨텐츠를 어떻게 좀 잘 라이브로 중계를 하겠다 아니면 컨텐츠를 유통하겠다라는 거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업무에서? 교회든 아니면 지속적인 업무에서? 그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네네. 뭐 어떤 거 담당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뒤에 먼저 말씀. 음향.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설교나 아니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음향을 담당하시는 것이고 앞에 분 그럼 촬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딘가에 또 올리시고 온라인으로 또 유통도 하시나요? 한류 계획 지금 잘 오셨고요. 저희 쪽 나가실 때 명함 하나 받아가시면 이따가 아마 좋은 쪽으로 안내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고 어떤 솔루션이나 기술적인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동영상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현재 비디오 리포트를 좀 보면 2015년 3Q 기준입니다. 모바일이랑 태블릿에 대한 비디오 시청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냐라고 보면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를 시청하는 퍼센테이지가 모바일과 태블릿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사실 2013년도 전에도 저희는 스마트폰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퍼센테이지가 고작 20%를 안 넘었지만 지금 2013년 이후 15년까지 3Q까지 기준으로 보면 모바일과 태블릿을 전체 이건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12년 3분기부터 추이를 보면 600% 이상을 성장한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모든 동영상을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전체 시청률이 전세 글로벌에서 50%를 육박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태블릿만 스마트폰만 잘 활용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뷰잉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고민이 생기는 게 그러면 디바이스가 이동한 건 알겠는데 그럼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어떤 디바이스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쪽에서 분석한 비디오 트렌드를 보면 크게 이제 데스크탑이나 랩탑을 나눴고 모바일, 그다음 이 커넥티드 TV입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스마트 TV 세 가지 디바이스를 좀 나눠서 보면 모바일까지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비율이 뭐냐면 컨텐츠의 길이입니다. 컨텐츠의 길이. 1분짜리, 3분짜리, 6분짜리, 10분짜리 그 이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좀 나눠봤는데 데스크탑과 모바일은 비슷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즉 10분 이하의 컨텐츠들은 기존에 저희가 데스크탑을 통해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랜선을 꽂고 나서 봤다면 지금은 모바일로 해서 네트워크가 그냥 자유롭게 무선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비율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넥트 TV, 저희가 말하는 스마트 TV는 좀 의미 있는 숫자가 72%가 10분 이상의 컨텐츠는 커넥티드 TV에서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보면 60분 이상, 그 이상을 거의 한 50% 육박한 정도를 커넥티드 TV는 소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컨텐츠를 볼 때 기존에 저희가 또 영상이라고 하면 60분짜리 풀 영상 영화도 90분 정도 하잖아요. 그걸 모바일로 사람들이 보느냐? 모바일에서 그 시간까지 안 본다는 거죠. 하지만 TV 디바이스나 큰 해상도가 큰 디바이스는 충분히 그만큼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가지까지에서의 결과를 좀 보면 모바일로 많이 본다. 근데 긴 영상은, 긴 컨텐츠는 커넥티드 TV나 큰 디바이스, 태블릿 같은 데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럼 어떻게 지금 계속 시장이 변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제가 좀 정의한 거는 온라인 비디오의 광고가 많이 커오고 있고요. 그에 덧붙여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계속 힘이 세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계속 유튜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여러 서비스들 동영상을 보시다 광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다 저희가 무료로 보지만 그 광고를 봐줌으로써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장이 한 2014년 기준으로 한 91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기준이죠. 15년 기준으로 한 1180억까지 증가했고 국내에서 전체 한 13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숫자는 여기서 분석한 숫자는 뭐냐면 기존에 2014년까지는 80%가 유튜브의 매출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광고. 그 얘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다 봤다는 거죠. 80%가. 근데 15년 기준으로 네이버 외에 다른 다음이나 카카오의 광고 매출이 60%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 역전된 것에 대한 의미가 해석해 보면 이 옆에 있는 컨텐츠 파워에 대한 증가인데 SMR 유니온이라는 출범입니다. SMR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SMR이라는 거 한번 기사나 접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SMR은 스마트 미디어 랩입니다. 그 공중파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내 컨텐츠를 다 한 번에 갖고 있고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저희가 유통해야 될 플랫폼들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이 사람은 1이고 다기 때문에 개별 전투를 했다면 지금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죠. 이 추세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처음에 컨텐츠를 주고 광고를 집행하면 옛날엔 구글에서 한 유튜브에서 한 40% 50%의 수익, 광고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네이버가 10을 먹고 컨텐츠 제공, 그 컨텐츠 사업자가 9를 먹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니 광고 시장도 커졌고 유튜브한테는 컨텐츠를 주지 않으니 네이버나 다른 사업자들이 좀 광고에 대한 포지션이 좀 늘어난 겁니다. 결국엔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길이를 조정하면서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좀 더 올리는 형태의 모습이 좀 변하고 있는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컨텐츠들을 다시 한번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스낵컬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독점적인 컨텐츠들이 이제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다. 혹시 여기서 신서유기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거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서유기가 보실 때 그냥 재밌게 보시고 무료로 보셨지만 사실 신서유기는 이 모든 분들을 그 캐스팅하고 나영석이라는 PD, 스타 PD가 연출을 했지만 수익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광고로 5천만 뷰를 그 이상을 이뤄내면서 온라인 전용 콘텐츠, 방송에서 방송 한 번 하지 않고 어떠한 PPL도 없었는데 제작 그 단가를 다 뽑았습니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잘 사용하는 콘텐츠 그 플랫폼에 유통을 함으로써. 그리고 MCN이라는 요즘 화두되는 그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저희 그 MBC에서 하는 마이리틀 텔레비전 그게 MCN입니다. 유사한 그게 MCN이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KBS에서도 뭐 앙띵 이런 친구들 나와서 막 방송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컨텐츠 개인 방송을 하고 거기서 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모델을 MCN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크리에이터들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고 이 트레저 헌터라는 곳은 작년 한 해만 돈이 모이고 있어서 157억을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은 컨텐츠들이 꼭 지상파나 공중파가 되지 않더라도 좀 크리에이티브적인 그 관점과 어떠한 배고픔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돈을 모으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보시면 이 72초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모든 영상 길이가 1분 30초를 넘지 않는다는 컨셉으로 제작되는 플랫폼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아마 30분, 20분 뭐 이상 되는 컨텐츠들 다 못 보시죠. 지겨우니까. 단순하게 스낵컬처처럼 빨리 보고 말고. 그리고 요즘에는 블로그도 요즘에 밀어서 잠금해처럼 한 12장 이렇게 보고 넘기시는 컨텐츠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스낵컬처입니다. 영상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지루하게 앞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되고요. 그 무한도전도 원래 본방은 한 90분 되잖아요. 근데 TV캐스트, 네이버 TV캐스트 보면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엑기스만 나옵니다. 이번 주 그 잭 블랙 아마 하이라이트 보면 앞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웃긴 장면만 나올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클릭을 한 번 더 해야 수익을 얻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비디오 서비스들이 이제
짧아지고 스낵컬처가 되고 고객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수익을 얻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면 향후 2016년의 화두는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추천 서비스랑 계속 지속적인 광고 모델일 겁니다. 그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기존에는 미드를 더 빨리 갖고 오고 공중파 컨텐츠를 빨리 갖고 오는 거로 포커스를 했는데 이제는 추천하는 형태를 더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용해 보시면 컨텐츠 양도 많지만 제가 다음에 뭘 보고 싶을지를 계속 추천해 줍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저희 쪽에서 컨텐츠를 제작할 때 아마 연관된 컨텐츠를 계속 보게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담당 목사님의 설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추천을 계속 해주면 그냥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편에 두 편의 컨텐츠를 계속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컨텐츠를 보기 전에 앞단 혹은 뒷단 뭐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그거의 수익을 보지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에 따라서 혹은 컨텐츠 길이에 따라서 타겟하는 고객에 따라서 어디서 광고를 좀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앞으로 좀 모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비디오를 만약에 이제 앞으로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그 위에 최상위권자한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디바이스 가지고 와서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1, 2, 3부터 아이폰 뭐 1, 2, 3, 4까지 있고 그다음에 TV는 이렇게 있고 웹은 이렇게 있고 뭐 크롬 있고 막 여러 가지 브라우저 있습니다. 다 들고 와서 다 됩니다. 그럼 결제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 본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누가 어떤 연령대가 몇 시간을 받고 몇 분을 받고 어느 시점을 받고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게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져야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한 전략이 짜질 거고요. 컨텐츠에 대한 평준화는 이제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무한도전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TV 캐스트도 볼 수 있고 네이버 다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 쪽에서 만약에 특화된 컨텐츠들을 갖고 있다면 플랫폼들은 많고 그걸 어떻게 좀 더 한 번 더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 그 데이터를 좀 더 취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쭉 보시면 크게 비디오 트렌드들이나 아니면 컨텐츠들 유통하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바일이나 아니면 이 무선의 디바이스들 저희가 포더블이라고 하죠. 포더블한 디바이스에서 소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에 맞게끔 플랫폼을 운영해야 될 거다라고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내 컨텐츠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생성하는 컨텐츠들이 1분인지 10분인지 혹은 10분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어느 디바이스에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컨텐츠로 수익사업을 하면 되게 좋겠지만 어떠한 타겟 고객들이 다음 컨텐츠를 어떻게 더 다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요즘의 비디오 트렌드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런 비디오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저희는 진행하고 있고요. 파워캐스트가 과연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쪽 서비스에 대한 거 한번 좀 설명드리는 자리를 좀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아마 CJ ENM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요. 파워캐스트는 좀 낯설으실 거예요. 파워캐스트는 ENM의 기술 서포트 조직이고요. ENM의 나영석 PD가 컨텐츠를 잘 만들면 그걸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볼 수 있게 전송하고 배송하는 물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영석 PD가 혹은 유명하신 감독님들이 영화를 만들면 저희 쪽에 컨텐츠를 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방송할 수 있게 온에어하는 송출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컨텐츠를 디지털화 시켜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플랫폼들, 포털이나 글로벌에 필요한 OTT 사업들, 넷플릭스 같은 데다가 컨텐츠를 저희가 가공해서 전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낵컬처처럼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다 편집해서 그 플랫폼에 전송도 하는 여러 가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컨텐츠를 사용하고 소비하고 계시지만 저희 쪽에서 하는 일은 그 전단에서 여기서 서비스가 잘 되는 플랫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몸담고 계신 곳에서 컨텐츠에 대한 유통이나 제작이나 딴에서 고민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이든 연락이든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솔루션들을 좀 제안 드리고 그다음에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꼭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좀 재밌는 몇몇 서비스만 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혹시 여기 LG전자의 UHD TV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4K TV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그 LG전자에서 출시되는 4K TV를 사시면 스마트 TV를 사시면 UHD 월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스트리밍으로 UHD 컨텐츠, 온라인으로 UHD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시간 이상짜리 컨텐츠들을. 그래서 뭐 드라마들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서비스하고 있고 스트리밍으로 15Mbps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고민이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QoS랑 그다음에 글로벌 클라우드에 대한 목표였는데 이 서비스가 다 저희는 클라우드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남아공, 그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백화점이나 혹은 UHD TV를 구매하실 기회가 생기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 저거 파워캐스트가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쓰셨을 텐데 요거 부분만 좀 집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여기 혹시 영락교회 분은 안 계시죠? 네네. 영락교회가 원래 기존에 웹페이지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면 그걸 라이브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VOD로 해서 PC로만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만나면서 두 가지를 해보시죠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에 최적화돼서 모바일에 서비스할 수 있게 해보시고 두 번째는 집합교육 하시는 컨텐츠들을 좀 컨텐츠화가 돼 있다면 그걸 여기서 교육해서 수료할 수 있게 꼭 오시지 않더라도 그 얘가 제가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이나 강좌를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모여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이 늘 오셔서 그 수업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그럼 온라인 강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죠. 저희가 이 결과 두 가지 의미 있는 걸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랑 서비스 이관하고 나서 모바일 쪽의 트래픽이 그 5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웹에서 잘 안 되고 웹에서 접속하기 되게 어려웠고 앉은 자리에서 했는데 이동성이 있으니까 모바일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료 클릭 수가 한 50%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인들이 어떤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한 번 볼 걸 두 번, 세 번 해서 연결된 교육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뒤에 유사하게 저희가 MD1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그 저희 CJ 계열사 중에 보면 제일제당이 있는데 그 마트들 가시면 이제 시식 코너 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 어머님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제조하는 레시피들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저희 CJ에서 왕교자가 나오면 어머님들한테 이 왕교자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구우세요라는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받는 게 기존에는 이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모여서 그 강의를 하고 서로 설명을 듣고 하는데 너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동영상을 찍으시고 저희 쪽 플랫폼에 딱 올리시면 그 MD1에 2,000분 정도 계시는 어머님들한테 카톡으로 동영상이 착 갑니다. 그럼 그 어머니들이 카톡으로 메시지 딱 보고 동영상을 쭉 보십니다. 그럼 저희가 그분들이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저희가 트래킹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 다 봤구나. 그럼 그분들이 꼭 집합교육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주말에서의 그 행사들을 그 스트리밍으로 하는 부분들이 CT에서 잘 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 좀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파워캐스트 좀 정리를 하면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방송 송출로 저희 담당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전문적인 그 인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아까 말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개발하고 릴리즈할 수 있는 경험과 그런 것도 추적이 돼 있어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업무들에 좀 유관되거나 연결고리가 있고 주변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의 온라인 비디오들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나 들으시고 다른 쪽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혹은 옆에 주변 동료들과 할 수 있는 정도의 오늘 얘기였으면 합니다. 네. 혹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련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받고요. 45분부터인가요? 다음 시간 45분부터인데 한 10분, 15분, 12분 정도 휴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고요. 아무튼 뭐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